매일 아침 30분 책 읽기로 하루를 시작하는 행복 습관 미라클 독서입니다. 오늘 함께 읽을 책은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사이토 이토리 지음, 강수연 옮김, 경향 BP 출판사 책입니다. 시작하며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세상 사람은 크게 나누면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으로 나뉩니다. 어째서 괜찮은 사람과 괜찮지 않은 사람이 존재할까요? 괜찮지 않은 사람은 괜찮다는 의미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은 괜찮을 때도 있고 괜찮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 인생은 잘 풀린다고 생각하지 못한다면 괜찮다는 의미를 모른다는 증거입니다. 괜찮다는 의미를 알면 당신의 인생은 반드시 잘 풀려나갑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괜찮다는 의미를 알고 내 인생은 잘 풀린다고 실감할 수 있을까요? 이 책에서는 그 방법을 모두 4장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제1장에서는 이대로 괜찮다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의 나를 이대로 괜찮다고 받아들이게 되면 나와 내 인생 그리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제2장에서는 고정관념 버리기의 중요성을 말합니다. 우리들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바로 고정관념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3장에서는 세상의 법칙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 법칙에 대한 이야기는 좀처럼 이해하기 힘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일단 받아들이게 되면 괜찮다는 의미를 알게 될 뿐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100% 컨트롤할 수 있게 됩니다. 제4장에서는 진동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괜찮다는 의미를 알고 더불어 자신의 진동수를 끌어올리면 당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극적으로 바뀝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진동수를 활용해서 행복과 풍요로움을 유지하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책을 통해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괜찮아, 다 잘 되고 있으니까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사람의 마음에 전해질 수 있길 바라봅니다. 사이토 이토리 제1장 지금 이대로 괜찮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자신이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자신에게 괜찮아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한 명도 없을 때는 더욱 불행합니다. 인간은 원래 모두 괜찮은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학교 성적이 나쁜 사람도, 운동회에서 꼴찌인 사람도 그대로 행복해질 수 있도록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산수를 못하면 안 돼 라든지 운동신경이 둔하네 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스스로를 괜찮지 않다고 여기게 되지요. 전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라는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을 겸허하다고 하는데 겸허란 자신만만한 사람이 자신을 내세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자신 없는 사람이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겸허가 아니라 비굴함입니다. 겸허하게 사는 사람과 비굴하게 사는 사람은 삶의 결과에 차이가 생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괜찮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과 괜찮지 않다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인생이 전혀 다르게 전개됩니다. 식당에서 덮밥 3개요 라고 주문하면 덮밥이 3그릇 나옵니다. 이렇게 많이 못 먹어요 라고 말하고 싶어도 당신이 주문했으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사람도 당신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해 괜찮지 않아 라고 말하면 괜찮지 않은 일이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아는 것, 그리고 주변 사람에게도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갓 태어난 아이들은 모두 괜찮다고 생각하며 세상에 첫 발을 내딛습니다. 그리고 부모도 건강하게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여기지요. 그런데 이것도 못해? 라든지 이게 안 되면 어떡해? 라는 말을 하며 키우면 그 아이는 점점 스스로를 그리고 자신의 인생을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부모가 아이에게 최우선으로 해줘야 할 말은 넌 지금 그대로 괜찮아 라는 말입니다.
지금부터 자신이 괜찮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에게 괜찮아 라고 말하기 시작합시다. 너 요새 어때? 나야 괜찮지. 쉽게 질리는 성격은 재능이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에게 결점이 있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저는 쉽게 질리는 성격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성격을 결점이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이 여러 재능을 산더미처럼 갖고 있는데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학창시절의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떠드는 저에게 너는 말이 많아서 안 돼 라고 했지만 저는 그 수다 기질 덕에 인생이 잘 풀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그 수다를 듣고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든지 덕분에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선생님이나 부모님이 안 돼 라고 하는 이유는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에게 안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대부분의 사람은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데 재능은 고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재능을 억누르게 되지요. 항상 억누르고 있으면 언젠가 어디선가 폭발하고 맙니다. 자신의 에너지 자체를 떨어뜨려서 폭발을 막으려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행동하는 데 필요한 욕망이나 활동할 때 필요한 에너지도 함께 가라앉게 됩니다. 100%인 것을 20%만 쓰려고 하면 자신의 에너지 전체를 100에서 20으로 떨어뜨릴 수밖에 없죠. 그렇게 되면 사람은 무기력해지고 맙니다. 누구나 각자 많은 재능을 갖고 있지요. 내숭떨기나 실없이 웃기 같은 재능은 당신에게도 있을 겁니다. 자, 그 재능을 어떻게 살릴 것인가? 이 점을 이제부터 살펴봅시다. 결점은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자. 저에게는 실증을 잘 내거나 수다를 잘 떠는 것과 같은 훌륭한 재능이 많은데 그 밖의 재능 중 하나가 한자를 못 외운다는 것입니다. 한자를 읽는 데는 어려움이 없지만 쓰려고만 하면 한자가 까만 점으로밖에 기억나지 않습니다. 훌륭한 사람에게도 결점은 있다 고들 하지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남도 못하는 것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무언가를 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 가르쳐 주자가 아니라 해주자고 생각합니다. 대신 제가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여 해결합니다. 할 수 있는 일은 흔쾌히 받아들이고 할 수 없는 일은 부담 없이 부탁합니다. 내가 못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남에게 노력해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노력해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지요. 다른 사람은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대신해 주면 됩니다. 저에게 한자 외우기는 남에게 아무리 배워도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불가능한 일을 저는 재능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를 재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자신이나 주변 사람이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노력으로 가능하다고 단정을 짓습니다. 또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최대 단점이나 결점으로 여기고 극복하려고 노력하지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극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극복하지 말고 이용하는 법을 생각해내면 됩니다. 한자를 모르면 한자 사전을 찾거나 옆 사람에게 물으면 해결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주고 할 수 없는 일은 부탁해서 해결하면 나의 장점도 잘 보이는 동시에 남의 장점도 잘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에게 더 온화해지고 남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결점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는 겁니다. 절대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할 수 없는 일은 남에게 부탁하면 되니까요. 너 이거 잘하니? 나는 정말 재주가 없어. 도와줘. 보물은 쓰레기 안에 숨어 있다.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독립하여 자신의 회사를 차리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회사를 가도 적응을 못한다는 건 역시 재능입니다.
당신이 재능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 실은 대단한 재능이 숨어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으면 눈앞에 있는 보물섬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저의 제자가 된 사람들도 회사 경영을 시작할 때 부모나 형제들로부터 경영자는 아무나 되는 줄 알아? 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훌륭한 경영자가 되어 지역에서 발표하는 고액 납세자 명단에 실릴 정도로 이익을 낼 수 있게 되었지요. 자신의 재능을 잘 살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가진 재능은 다른 사람이 보면 쓰레기처럼 보일지도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는 보물입니다. 그래서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건 고쳐라든지 그런 것 관둬라는 말을 들은 사람에게 저는 괜찮아요 혹은 지금 그대로 좋아요 라고 말해줍니다. 즉 자신의 재능에 눈뜨게 하고 그 재능을 살리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칼의 손잡이가 아닌 칼날을 쥐면 손이 베이듯이 재능을 잘못 살리면 사람을 다치게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급한 성미를 못 이겨 남을 닥달하면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줍니다. 이런 점에만 주의를 기울인다면 급한 성질을 잘 활용하여 일을 빨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저도 성미가 급하기 때문에 주위에서 제가 일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순식간에 일을 합니다. 게다가 매우 빨리 실증을 내기 때문에 바로바로 다른 아이디어를 냅니다. 이렇게 급한 성미와 실증을 잘 내는 성격이 재능이 될 수 있듯이 근면함뿐만 아니라 게으름 피우고 싶다는 생각도 재능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있는 그대로 괜찮습니다. 지금 그대로의 자신에게 눈을 뜨고 그 모습 그대로 잘 살리는 법을 찾아내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누구나 보물섬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 깨닫지 못하고 활용 방법을 모르는 것일 뿐이지요. 행복해지는 것이 최고의 성공법이다. 부자 중 상당수는 부모가 원래 부자이거나 대대로 내려온 가업을 이어온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는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부자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의 비율은 1000명 중 1명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런 성공을 거두기 위해 1000명 가운데 1명에게 나올까 말까한 지혜와 용기를 내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개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지혜나 용기를 내지 못하는 건 역시 재능입니다. 따라서 그런 사람은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월급 범위 안에서 인생을 즐기면 됩니다. 그런 사람에게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어 라든가 이걸 하면 돼 라고 말한들 어차피 그 사람에게는 불가능한 일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책을 써서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이니까 가능한 성공법일 뿐입니다. 체조 선수라면 공중 3회전이 가능하지만 보통 사람은 대부분 손짓고 옆구르기 정도밖에 하지 못합니다. 손짓고 옆구르기밖에 못하는 사람은 공중 3회전을 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까를 생각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을 행복하게 걷는 것이야말로 가장 훌륭한 성공법이며 그 사람에게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특별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진정한 유심론입니다. 경트럭은 연비가 좁고 좁은 길도 잘 다니므로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10톤 트럭과 비교하면 화물을 10분의 1 정도밖에 실지 못합니다. 페라리는 사람도 짐도 많이 실을 수 없지만 속도의 상징으로 불릴 만큼 엄청나게 빠릅니다. 즉 경트럭과 페라리를 아예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지요. 아무리 경트럭에게 페라리 이야기를 한들 경트럭은 페라리가 될 수 없고 될 필요도 없습니다. 경트럭에게는 경트럭의 장점이, 페라리에게는 페라리의 장점이 있는 겁니다. 진정한 유심론이란 자신이 할 수 있는 말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나 무언가를 흉내내서는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가장 훌륭한 성공법은 살면서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겁니다. 지혜와 용기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다.
저는 좀 별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저를 따라하더라도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누계 납세액이 일본에서 가장 많으므로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의 성공법과 당신의 성공법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그만두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저처럼 학교에 가지 않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거친 파도에 맞서기 위해서는 지혜와 용기가 모두 필요합니다. 지혜만 갖고 바다에 나가서도 안 되고 용기만으로 덤비는 것도 절대로 무모합니다. 지혜도 용기도 없다면 어쩔 도리 없이 바다에 나가서는 안 됩니다. 그럼 지혜도 용기도 없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있는 범위 안에서 행복을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부자가 된다는 부자론과 유심론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우체국 국장보다 행복한 우편 배달부는 존재합니다. 이처럼 출세 여부와 관계없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유심론입니다. 부자가 된다고 해서 반드시 행복하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사업에서 성공해도 직원이나 주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성공한 사람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고 샐러리맨은 샐러리맨 나름의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손안에 있는 것으로 얼마만큼 행복해질 수 있나요?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만 행복을 얻는 것은 아니지요. 자기 나름대로 행복해지는 방법이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세요. 괜찮다고 인정해야 성장할 수 있다. 이대로 괜찮아요 라고 말해주면 그럼 노력을 안 하게 된다 라든가 현재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뀐다 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끝없이 성장하는 생명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뿐 아니라 식물도 동물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성장합니다. 성장이 멈춘 존재는 다른 생명에게 자리를 내주기 위해 죽음을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성장을 지속해 갑니다. 그 중에서도 만물의 영장인 인간은 한계의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성장하려 합니다. 게다가 육체의 성장에는 한계가 있지만 영혼의 성장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대로 괜찮아 라는 말을 들어도 인간은 어떻게든 반드시 성장하고 싶어 합니다. 오히려 이대로 괜찮아 라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인정받을 때야말로 인간은 본래의 장점과 역할을 깨닫고 그 재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남을 깨우치려 한 적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누구를 대하더라도 이대로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깨우치지 않아도 된다고 여깁니다. 인간은 언제나 끝없이 성장해 나가는 존재입니다. 인정을 받으면 능력을 발휘하는 생명체인 것인지요. 내 존재를 편하게 받아들일 때에야 비로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제2장 잘 풀리는 사람들은 편하게 생각한다. 우리들이 자신을 괜찮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이러면 안 돼라고 스스로 규정하거나 그건 괜찮은 게 아니야 라는 말을 줄곧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정관념 중 하나가 사리사욕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왠지 잘 안 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사리사욕이 부족합니다. 물론 사리사욕을 갖지 않아야 일이 제대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관이나 공무원의 업무는 공정해야 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운용하는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장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 추구하는 목적, 원하는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일합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좀 더 가치 있는 성공을 거두고 싶다는 꿈을 꾸면 자연과 세상을 생각하고 인류 전체를 고려하게 되지요. 그런데 처음부터 사리사욕을 억누르면 의욕이 꺾이고 일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원동력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옷을 더 사고 싶다. 고급차를 타고 싶다. 더 잘 나가고 싶다. 같은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며 일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을 거두면 모두의 행복을 위해라든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라고 생각하게 될 테니까요.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 일하면 안 된다고 여기는 사람은 욕망을 갖거나 돈 버는 것에 죄책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사라고 하는 것은 손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유지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기쁨을 주어야 잘 팔리고 많이 팔려야만 이익이 남습니다. 그렇게 해서 장사가 잘 되면 돈이 모입니다. 돈을 벌면 사람을 고용할 수 있고 세금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부자는 나쁜 놈이라고 멋대로 단정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 나쁜 부자도 있겠지만 모든 부자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사리사욕만 채우고 상대방이나 주의를 전혀 개의치 않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요. 하지만 사리사욕을 만족시키는 동시에 상대방이나 주변 사람을 존중할 수도 있습니다. 행복과 성공은 결국 서로 상생하지 않으면 제대로 이룰 수 없습니다. 욕망을 좋은 방향으로 사용하세요. 가치 있는 성공을 바라면 자연과 주변 사람, 나아가 세상을 위해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사리사욕부터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해도 세상은 잘 굴러간다. 사리사욕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이 나에게도 욕망은 있다 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과 자세히 대화를 나눠보면 그 정도로는 욕망이 한참 부족한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아하는 일이 아니면 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일만 하고 원하는 것만 말합니다. 여기까지는 나도 그래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겠지요.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회사에도 출근하기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다들 회사에 출근하지 않으면 업무를 못해요 라고 하는데 저를 대신해서 일해줄 사람을 고용하면 제가 회사에 가지 않아도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래도 사장이 회사에 안 나가면 사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다는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러나 저는 부지런한 사원을 고용하면 사장이 회사에 나가지 않아도 업무를 빈틈없이 처리해 준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내 사정에 맞게 일해주는 사람은 없다라고 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제가 사무실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회사 사람들은 모두 열심히 일합니다. 어떤 일이든 주인이 보든 안 보든 그 일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벼 농사도 지금은 기계화 덕분에 몇십 명이 할 일을 혼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몇십 명 중에 한 명, 벼농사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나라의 벼농사가 유지됩니다. 모두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면 세상이 엉망진창이 된다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희생해야 한다는 선입견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욕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일만 하고 원하는 것만 말한다 라고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원하는 것만 말하다가는 다른 사람에게 미움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면 미움받아도 좋으니 내가 원하는 걸 하겠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원하는 것을 말하면서도 호감을 얻으면 됩니다. 미움을 받아도 좋다는 말은 욕망이 부족하다는 반증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을 포기하거나 버려야 한다는 생각 또한 욕망이 부족한 탓이지요.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한 마리도 못 잡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일석이조나 일거양득, 더 나아가 일망타진이라는 말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욕망부터 철저히 탐구해 보십시오. 원하는 일은 누구나 기분 좋게 할 수 있으니까요. 재능 컨트롤만 잘하면 잘 풀린다. 용기 없는 사람이 나도 노력해서 용기를 내자고 해도 대개는 평범한 수준에 그칠 뿐 보통 이상의 용기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따라 하려 하지 말고 내 재능을 살리는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급한 성미를 살리고 공격적인 성향을 활용하면서 여기선 내 성격을 살려도 되지만 다른 상황에선 안 돼 라는 식으로 컨트롤하면 반드시 일이 잘 풀립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급한 성격이라는 훌륭한 재능을
업무에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거둡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쁠 때는 그 재능을 자칫 일이 아닌 사람을 향해 내비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으로 남에게 상처를 주면 업무에 쏟아붓는 자신의 재능도 단지 결점에 그치고 맙니다. 일본 전국시대의 3대 영웅 중 한 명인 오다 노부나가 역시 급한 성미와 공격적인 성향을 일하는 데만 활용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최측근인 아케치 미쓰히데에게 장하다, 이 모든 게 열심히 하는 내 덕분이다 라고 말해주었다면 아케치도 기꺼이 충성을 다하고 천하통일 직전에 배신하지 않았겠지요. 다시 말해 오다 노부나가가 자신의 성격을 컨트롤하며 제대로 활용했다면 주변의 호감을 얻어 대업을 완성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원하는 일을 하면서도 남들에게 호감받는 인간이 되려면 자신의 재능을 잘 알고 적재적소에서 살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재능을 확실히 이해하면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것을 능숙하게 컨트롤하는 법을 생각하면 말이지요. 아랫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된다. 재능도 있고 노력 또한 아끼지 않는 사람은 자신처럼 재능과 노력을 겸비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재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 화를 냅니다. 이런 사람은 남들 모두 자신과 같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이 자신과 비슷하게 하지 못하는 것을 좀처럼 이해하지 못하지요. 그래서 무심코 왜 말한 대로 못하는 거야 라든가 왜 그게 안 돼? 라고 말해버립니다. 리더나 윗자리에 앉은 사람 곁에는 반드시 그 사람을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결코 일을 해나갈 수 없지요. 누군가를 지배해주는 사람이란 예를 들면 인간 가마를 만들 때 팔을 엇갈려 잡아서 토대를 만드는 사람이지요. 주목받는 이는 가마에 탄 사람이지만 밑에서 지탱해주는 사람이 있기에 비로소 안전이 보장됩니다. 그런데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욕을 하거나 결점만 줄곧 지적하면 지탱해주는 사람들이 도망가 버려서 가마의 토대가 사라집니다. 윗사람은 결국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말겠지요. 잘 나가는 헤어스타일리스트를 예로 들자면 재능이 있고 그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엄청난 노력을 했으므로 모두 자신처럼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자신처럼 하지 못하는 사람을 보면 화를 내거나 야단을 치고 맙니다. 하지만 계속 혼내기만 한다면 어느 날 가게에 나갔을 때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상황에 직면하지요. 미용실 일이란 예약을 받는 사람이 있고 머리를 감겨주는 사람이 있고 정리정돈을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수월하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줄곧 위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간단한 순리조차 모른 채 살아가게 됩니다. 월급 주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든가 이런 것쯤은 말 안 해도 좀 해라가 아니라 수고 많았어, 고마워, 잘했네 라고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그러면 일하는 사람도 저렇게 실력 있는 사람이 나에게도 고맙다고 해주네 라고 기뻐합니다. 누구나 타인으로부터 존중받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요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윗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제대로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